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리사이클러 뷰 기반의 공증 마스크 앱을 수정해 볼 건데요. 기존의 앱을 보면 마스크 재고 현황이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판매처 이름과 주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각각 판매처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를 보여주고 그 거리를 가지고 정렬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앱 소스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이 앱은 스플래시 액티비티와 메인 액티비티 두 개의 액티비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액션 메인과 카테고리 런처가 인텐트 필터로 설정되어 있는 스플래시 액티비티가 앱 실행할 때 최초로 보여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스플래시 액티비티에서는 모든 GPS에 대한 처리를 하고 위도 경도를 찾게 되면 이 위도 경도를 가지고 메인 액티비티를 띄우게 되는데요. 이때 메인 액티비티를 띄우기 위해서 만든 인텐트에 GPS로부터 찾은 위도 경도 값을 같이 실어서 메인 액티비티를 띄우게 됩니다. 메인 액티비티는 전달된 위도 경도 값을 가지고 반경 5,000m 이내의 공적 마스크 판매처 목록을 공공 데이터 포탈 API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전달을 받으면 그 전달된 값을 가지고 스토어 아답터를 생성해서 리사이클러 뷰에 붙이게 되죠. 스토어 아답터가 거리를 계산해서 표시를 하고 거리 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우선 스토어 아답터가 현재 기준되고 있는 위치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존의 스토어 아답터 구조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토어 아답터는 스토어 리스트를 생성자로 봤는데요. 구조를 조금 바꿔서 위도 경도를 컨스트럭터, 즉 생성자로 전달받고 스토어 목록은 생성자가 아닌 setList라는 별도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전달받겠습니다. 이후에 setList를 통해서 전달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notify dataset changed라고 호출을 해서 리사이클러 뷰로 하여금 새로 바뀐 스토어 리스트를 다시 화면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할 거고요. 최초의 스토어 아답터에 대한 생성은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생성될 때 스토어 아답터를 만들 거고요. 스플래시로부터 전달된 latitude, longitude 값을 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해서 스토어 아답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스토어 아답터에 setList를 통해서 스토어 리스트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스토어 아답터는 내부에 기준이 되는 위도와 경도 값을 갖게 되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뷰 홀더를 만들 때 거리를 계산해서 화면에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죠. 위도 경도를 갖는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은 구글링을 통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요. 제가 util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미리 getDistance, getDistance as text라는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getDistance는 첫 번째 위도 경도와 두 번째 위도 경도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미터 단위로 계산해서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distance as text는 계산된 그 미터 단위의 거리를 1000m 이내는 미터 단위로, 그리고 1000m가 넘어가게 되면 킬로미터 단위로 포매팅을 바꿔서 사람이 보기 좋게 포매팅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선 뷰를 구성하고 있는 레이아웃 파일을 좀 수정할 건데요.
우리가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 뷰 그 아래에 디스턴스라고 하는 텍스트 뷰를 만들고 뷰 홀더에서 디스턴스라고 하는 텍스트 뷰 레퍼런스를 선언하고 그 레퍼런스에 디스턴스 텍스트 뷰 객체를 가져와서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인드 메소드를 좀 수정해서 스토어 정보뿐만 아니라 스트링으로 distance as text 파라미터를 전달받고 전달된 파라미터를 distance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bind에 distance as text를 전달하는 것은 아답터에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답터에서 거리를 계산할 거고요. 거리 계산은 방금 만들어 놓은 getDistan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위도 경도 그리고 스토어의 위도, 스토어의 경도 값을 가지고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계산할 거고요. 보기 좋은 형태로 포매팅을 하기 위해서 다시 distance as text를 만들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제 기존의 판매처 이름, 주소, 그 밑에 거리가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리 순으로 정렬을 해보죠. 거리 순으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collections라고 하는 클래스에 sor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collections라고 하는 클래스의 sort라고 하는 메소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우리가 정렬하고자 하는 스토어 목록을 전달받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 스토어 객체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그런 객체 인스턴스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이 스토어 객체를 거리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store comparator by distanc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되는데 이 객체는 자바 유틸의 컴패러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비교하는 대상은 스토어라고 하는 객체가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현해 줘야 될 메소드는 compare라는 메소드인데 파라미터로는 비교할 스토어 객체 두 개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앞의 객체가 작으면 음수값을 같으면 0을 뒤의 객체가 크면 양수의 값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가 기준점 레티튜드, 롱지튜드를 생성자로 받는 컴패러터를 생성할 건데요. 기준이 되는 위도 경도를 받아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distance1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된 스토어 객체의 거리를 계산하고요. 기준이 되는 latitude, longitude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의 latitude와 longitude를 하게 되면 distance1에는 기준이 되는 위도 경도로부터 첫 번째 객체까지의 거리가 계산이 될 거고요. 복사를 해서
distance2에는 두 번째 객체와 기준점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전달은 distance1에서 distance2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값이 작으면 마이너스가 반환될 거고요. 같으면 0이 반환될 거고, 뒤에 거리가 더 멀면 플러스 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 store comparator by distance라고 하는 객체는 두 개의 store를 비교하는데 기준이 되는 위도 경도로부터 거리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그러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new store comparator 그리고 latitude, longitude를 전달해서 컴패러터를 만들어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 안에 있는 리스트를 정렬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네, 이제는 거리 순으로 가장 가까운 76m 거리의 발산 구산약국, 아래로 갈수록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컬렉션스의 sor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준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고 현황을 가지고 비교하는 컴패러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store comparator by stat. 인터페이스는 아까와 동일하게 자바 util의 컴패러터를 구현하겠습니다. 이 컴패러터가 비교할 대상은 store라는 객체고요. 컴패러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store라고 하는 객체는 재고 현황을 plenty, 충분할 때, 약간 있을 때, 조금 있을 때, 그리고 거의 없을 때, 그리고 판매를 하지 않을 때, 이 5가지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고, 이것을 비교하기 위한 수치화된 인덱스 값을 우리가 생성해야 되는데요. 재고 현황 값이 plenty이면 제일 앞에 표시할 거기 때문에 return 0, sum이면 1, few이면 2, 거의 없으면 3,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면 4, 그 이외의 나머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정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 이렇게 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객체의 재고 현황을 인덱스화한 값에서 두 번째 객체의 재고 현황을 인덱스한 값을 뺀 값을 전달하게 되면 앞의 재고 현황이 더 적을 경우에는 음수가, 뒤의 재고 현황이 더 적으면 양수가, 그리고 재고 현황이 같으면 0을 리턴하게 되겠죠. 그러면 스토어 컴패러터를 가지고 정렬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토어 아답터에서 현재는 컴패러터 바이 디스턴스를 가지고 정렬하는데
재고 현황을 가지고 비교해주는 컴패러터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재고 현황이 충분한 녹색의 판매처가 앞에 보이고요. 네, 뒤로 가면 재고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주황색, 빨간색, 회색 이렇게 정렬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름을 가지고 정렬하는 컴패러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토어 컴패러터 by name 자바 유틸의 컴패러터를 구현할 거고요. 비교 대상은 스토어 객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가지고 비교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첫 번째 객체의 네임과 두 번째 객체의 이름을 비교한 결과를 바로 리턴하죠. 그리고 아답터에서는 스토어 컴패러터 by stat 대신에 스토어 컴패러터 by name을 이용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름 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가지고 정렬하고 이름을 가지고 정렬하고 재고, 현황을 가지고 정렬하는 세 개의 컴패러터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사용자가 옵셔널하게 클릭을 해서 그때그때 바꿔서 정렬을 다시 하는 그런 형태의 로직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답터에 각각의 방식으로 정렬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리순으로 정렬하기 위한 sort by distance, 이름 순으로 정렬하기 위한 sort by name, 재고 현황을 기준으로 정렬하기 위한 sort by stat를 만들어서 이름을 가지고 비교하고 리사이클러 뷰에 화면을 갱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로직을 구현하고요. 동일하게 거리를 가지고 정렬하고 화면을 갱신하고요. 재고 현황을 가지고 정렬하고 화면을 갱신하는 세 개의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클릭할 때마다 호출해주기 위한 UI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라디오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포트는 수평으로
나열할 거고요. 그래비티를 센터로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각 버튼의 거리를 좀 더 넓혀 볼까요? 두 번째 버튼의 앞 버튼과의 거리를 조금 두고요. 세 번째 버튼에도 앞 버튼과의 거리를 조금 두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버튼에는 우리가 아이디를 지정할 건데요. sort distance, 두 번째는 sort name, 세 번째는 sort stat 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로는 거리순 정렬 버튼이 디폴트로 체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UI가 뜰 때 3개의 라디오 버튼이 보이고 첫 번째 거리순 버튼이 디폴트로 설정이 된 형태로 UI가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라디오 그룹에도 아이디를 지정해서 sort 라디오 그룹이라고 아이디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sort 라디오 그룹을 가져와서 sort 라디오 그룹에 리스너를 걸어줄 건데요. set on checked change listener를 걸면 사용자가 클릭을 할 때마다 체크된 라디오 버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리스너를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그럼 전달받은 체크드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버튼이 선택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sort distance, 거리순 정렬이라고 한다면 스토어 아답터에 sort by distance를 호출하고요. 이름순 정렬이면 sort by name을 호출하고 재고 현황순 정렬이면 sort by state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아답터에서는 디폴트 정렬이 거리순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받자마자 거리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만든 라디오 버튼이 3개가 보이고요. 최초 로딩 시에는 디폴트로 거리순으로 정렬이 돼서 화면에 보이고요. 이름순, 재고순, 다시 거리순, 이렇게 사용자가 라디오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정렬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리사이클러 뷰를 가지고 앱을 구현했을 때는 스와이프, 즉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형태의 스와이프 액션을 취했을 때 이 리스트를 다시 서버에서 가져와서 리프레시 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와이프 리프레시라는 UI 객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재 리사이클러 뷰가 있는데 스와이프 리프레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빌드 그래들에 스와이프 리프레시 레이아웃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X에서 제공하는 스와이프 리프레시 레이아웃을 추가하고요. 스와이프 리프레시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 안에 리사이클러 뷰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스와이프 리프레시 레이아웃이 라디오 버튼 그룹 아래 위치하게 되고요. 그 안에 리사이클러 뷰가 존재를 하게 되죠. 리프레시 레이아웃 아이디를 부여하고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방금 만든 리프레시 레이아웃 객체를 가지고 오고 여기서 on refresh listener를 걸면 사용자가 풀다운, 즉 스와이프를 했을 때 on refresh가 호출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fetch store sales를 다시 호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longitude, latitude도 같이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longitude, latitude를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private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 intent에서 값을 가져와서 해당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한 이후에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fetch store sales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리프레시가 시작이 되면 로딩 아이콘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데이터를 다 가져온 이후에는 리프레시 레이아웃에서 is refreshing, 즉 로딩 애니메이션이 돌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로딩 애니메이션이 돌고 있다면 set refreshing false, 로딩 애니메이션을 중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혹시 서버에서 오류를 리턴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프레시 애니메이션을 종료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직을 구현해야 되고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목록을 가져와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다시 풀다운, 즉 스와이프를 했을 때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갱신하는 그런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리사이클러 뷰에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즉 공적 마스크 판매처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내 위치와 클릭한 판매처의 위치 두 가지를 마커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내 위치로부터 클릭한 공적 판매처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지도상에서 보여주는 부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